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8%대 하락했지만 개인들이 1조 8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하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된 새벽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다우지수가 0.2% 상승, S&P 500 지수는 0.14%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는 올 들어서 70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소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기술주는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하락분을 좀 나타내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오늘 우리 시장 마지막 거래일도 고수익 작전타임과 함께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 2022년 1월 달 포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 2022년도 유망 업종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통신장비 업종에 이어서 오늘의 업종은 바로 OLED와 카메라 모듈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데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에서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인데요. 과연 어떻게 작전 세우면 좋을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합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내년도 1월 포트 전략입니다. 이제 어제 그저께죠. 개인들의 대규모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대규모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이제 다시 1월 달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출해 분량이 다시 매수로 들어오면서 1월 달은 부양을 받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도 1월 달은 항상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 시장이 좀 조용하죠. 이제 거래량도 떨어지고 미증시나 우리 증시나 계속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장세를 좀 활용을 해서 기회로 삼아서 1월 달에는 빨간불이 물든 그런 포트를 좀 구성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1월달 포트폴리오를 아무래도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러니까 시장, 지난번 미국 시장도 그랬고요. 우리 시장 역시 어제의 어떤 그 배당락을 만회하려는 어떤 그 개인들의 매수세 크게 일단 유입이 되면서 시장 하락이나 그렇다라고 크게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요. 조용한 어떤 그 정중동의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그 1월 시장이 다시금 개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다소간 조금 좀 기업들의 실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흐름과 같은 계속되는 어떤 그 눈치 보기 장세의 지속 가능성 상당 부분 높겠다라는 생각 미리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요소는 뭐니 해도 소비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연말 소비가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다라는 소식 이미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소매 판매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5%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겠죠. 오미크론이 확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 지출이 증가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물류 대란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추후에 인플레이션은 너무나 당연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더 물가가 오르기 전에 특히나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구매를 해놓자라는 그런
소비 심리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대 증가폭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보복 소비. 그래서 좀 잠재되어 있었던 어떤 소비 심리들이 연말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되살아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 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사놓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상당 부분 많이 났다. 품목별로 소비 증가율을 살펴보게 되면 보복 소비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의류 소비가 상당 부분 증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7% 상승을 보였고, 보석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의 인상 가능성,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가격의 상승 내지는 인상. 앞으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전개를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서 그 연말 세일 기간 동안에 미리 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다시 요약을 좀 해보면 경기 소비재, 의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구 소비재,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가 미리 선제적인 소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 그런 소비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핵심은 뭐니 해도 소비로 귀착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소비 중심의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금 가라앉게 될 것이냐. 소비 선순환 관점에서 경제 고리의 어떤 그 진행 과정, 이 부분을 잘 풀어나가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중간 경로에 대한 관심 꼭 가지셔야 될 텐데,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 관점에서는 고용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고용 개선이 계속 나타나야 할 것이고, 이 고용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오미크론과 관련된 재확산 여부, 물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영국 정부도 그렇고 캐나다 정부도 그렇고 일단 재봉쇄는 없다라는 쪽으로 단언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만 할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화 긴축은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었죠. 이 통화 긴축에 따른 그런 환경 변화에 따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결국은 통화 긴축은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조세의 완화랄지, 아니면 재정 정책의 완화,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관심.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이든 정부의 그린 인프라 정책, 우리 정부의 그린 인프라 정책, 이런 정부의 재정 확대 쪽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통화 긴축으로 시장의 어떤 그 유동성이 줄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정 확대와 조세 완화를 통해서 시장 내 유동성을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통화는 기울고 있지만 재정과 조세는 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일단은 유동성에 근거한 이런 재정 확대나 조세 완화나 이런 부분에 근접하는 부분은 뭐니뭐니 실적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의 상황 어찌됐건 오미크론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부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려될 만한 사항은 코로나에 따른 재봉쇄, 그리고 공급망의 차질, 소비의 침체. 하지만 기대사항 여전히 있습니다. 정부들이 계속해서 가능한 한 지금 현재의 경제를 봉쇄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치료제의 개발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어쨌든 치사율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하면서 위드 코로나랄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신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잔존하고 있다라는 점. 만일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시장 내 우려가 커지게 된다라면 시장은 V 반등에서 이제 V 반등이 뒤로 밀려나게 되면서 더블 딥의 상황, W자의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우려감이 조금은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2년 전 V자 반등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 매수세의 유입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다시금 재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1월 포트폴리오의 목표, 1월 신년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은 계속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국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그리고 조세 정책까지 아우러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경제를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계속 기대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중간중간 살펴봐야 될 것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한 가지와 소비 증가와 관련된 부분 한 가지. 소비가 뒷받침이 안 된다라면 경제 개선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소비 증가가 적절하게 조합된 상황에서의 우리 시장 내 최대의 관심 업종과 관심 전략은 무엇이 될 것이냐. 결국은 그러니까 그 경기 소비재와 내구 소비재에 대한 개선 쪽에 관심을 계속 가져가시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관심을 마음속에 꼭 넣고 계셔야 되겠다. 따라서 원자재랄지 물류랄지 유통이랄지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백화점과 식음료, IT,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까지 포함되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드리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일단은 좀 조용한 상황에서의 마무리 그러면서 내년 1월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그런 투자 전략의 자세가 상당 부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특히나 지난밤 미국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3%가 넘는 급등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다른 기술주들에 대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 부분 올랐고 그 이야기는 오늘 아마도 우리 시장 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좀 몰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소비재와 내구 소비재 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종목들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내년 1월을 대비한 매우 긍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지 않나 말씀드려봅니다. 네, 내년에도 역시나 소비 중심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략을 세워주셨고 1월 랠리에 대비해서 어떤 섹터를 집중해 보면 좋을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월 31일 내일 저희가 또 신승용 대표와 함께 특집을 준비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또 내일 방송도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나스닥만이 하락 마감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하루는 오르고 다음 날은 또 기술주가 오르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장세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지수에 편중됐다기보다는 이 개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장 영향 오늘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지난번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보게 되면 뚜렷한 이슈가 없었다라는 쪽으로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고 그리고 어떤 경제 지표의 그 발표 자체도 시장의 기대치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소위 말하는 조용한 장세의 흐름이 지속되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그 테마라든지 기술 그 업종별 어떤 그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종목별로 그 오르락과 내리락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다우지수 0.25%, S&P 0.14% 상승. 그리고 나스닥만이 0.1%의 하락권 마감.
어찌 보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강보합권 흐름 속에서 혼조세 마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은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업종이다라고 한다라면 뭐니 해도 오미크론 재확산에 따른 그리고 항공편 결항수가 늘어남에 따른 항공주들의 어떤 그 하락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오미크론의 재확산이 아직 시장 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FDA 승인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모더나는 2.67% 상승했고요. 머크사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알약 치료제 개발사죠. 0.2%의 상승. 화이자 역시 화이자는 0.7%의 하락으로 마무리했다. 이게 크게 뚜렷하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확산을 조금 더 두고 보자 또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여전히 시장 내 투자 심리의 매우 중심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특이한 종목 업종 중에 하나는 반도체 업종의 강세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5%의 급등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이에 따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됐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찌 보면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이제는 완화되어지는 그런 과정. 그래서 어떤 그 반도체 가격의 상승 지속 가능성이 시장 내 대두가 되면서 내년도 역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경기 소비재나 내구 소비재 가장 핵심적인 커머디티 업종 중에 하나인 반도체 업종의 어떤 그 상승 부분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월 초 결국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이슈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4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바로 다음 주 후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월달 신년 정책 효과, 그리고 배당 내지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의 시장으로의 다시금 유턴, 그렇게 되면서 급격한 매수세의 진입, 개인 매수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첫 번째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산업별 정점 논란이 다시금 재부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방향타가 나타나게 됩니다. 힌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 장세로 돌입이 가능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게 바로 4분기 실적 시즌에서의 정점 논란 재부각 여부와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반도체 업종의 어떤 그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 되고 어떤 그 기술주,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시장 내 잔존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흐름이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났고요. 아마도 우리 시장으로의 전이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실적 장세의 시작을 긍정적인 파란색, 긍정적인 어떤 그 신호를 알리는 부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소비 관점과 생산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소비 관점에서는 그 전 단계, 소비 개선을 위한 그 전 단계 결국은 고용이 개선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물가 역시 최소한
3월 내지는 4월 이전까지는 5%의 급등, 물가 상승이 아닌 다소간 좀 안정되어지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좀 나타나야만 실적 장세로의 자연스러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생산 과정에서는 재고 축적이 진행될 것이냐 말 것이냐,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원자재나 물류,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번 하반기 정도가 되면 자동차 병목 현상 상당 부분 개선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상황, 계속해서 시장 내에 무게중심을 옮겨가면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나타나고 있고요. 백신 보급이 확산되고 치료제 개발이 계속돼서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극복 가능성 상당 부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다면 다시 조금 좀 짧은 관점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1월을 대비한 포트폴리오 어떤 관점으로 갖고 가는 것이 좋을까? 결국에는 대형 경기 민감주와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왜 대형이냐? 시장이 일단 안정되어야 되는데 3월 내년 3월을 앞두고 시장 내 큰 어떤 그 변동성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테이퍼링이 내년 3월에 종료가 되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나타나는 변동성 아직은 전망만 할 뿐이지 시장 아직은 겪어본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과거의 경험치는 있습니다만 그 경험치가 시장 내에 변동성이 나타났다라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지 이를 손쉽게 부드럽게 극복했다라는 변동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험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변동성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이런 속에서 그 변동성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들보다는 대형 경기 민감주가 조금은 더 유리할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부 정책과 소비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관심 일단 뭐 4차 산업혁명이랄지 친환경이랄지 인프라랄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장이 안정되어야만 그 이후에 테마로의 부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가 계속되는 재정 확대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정부 투자는 조기 집행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의 조기 집행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정부 지출과 관련된 그린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결국 소부장이랄지 IT랄지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이고요. 내구 소비재의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IT와 자동차 역시 나의 중심, 핵심,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분명히 넣어두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승용 대표와 함께 지금 오늘장 시장 대응 전략부터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포트를 구성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22년도 마지막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2022년 유망 업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업종은 OLED와 카메라 모듈입니다. 사실 올해는 이 콘텐츠나 메타버스, NFT 같은 소프트웨어가 좀 관심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장비 그리고 부품을 제조하는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더불어서 주가 상승도 좀 동반이 되면 좋을 텐데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사다난 희노애락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던 21년도 마지막 거래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장인데요.
좀 차분한 시장이 되겠지만 그래도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번 주는 22년도에 허반석 산업부장이 유망하게 보는 업종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OLED 카메라 모듈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월 23일 키움증권, 10월 7일 유안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를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어려울 때, 즉 9월달 이후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을 때 이 차트에 추세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추세는 유지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위는 코스피 차트, 아래는 코스닥 차트를 열어놓고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우상향 그래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9월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선이 그래도 다행히 지켜오고 있다, 지켜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내년에도 다사다난하고 굴곡진 증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지수가 지켜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꾸려놓은 포트폴리오가 너무 고점에서만 내가 매수하지 않았다면 올해 같은 그래도 수익률을 목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2년도 유망 업종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업종으로 OLED 카메라 모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리포트에서 다루었었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의 발언 속에서 뭔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강조라는 표시로 우리는 뭐 별표 몇 개, 돼지꼬리 땡땡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반복되는 부분은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간 작전 리포트에서 무엇을 반복했는가를 살펴보면 메타버스를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요. 컨텐츠, 게임, OLED, 반도체, 자동차,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던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12월 6일 주간에 디스플레이 방향성 체크를 말씀을 드렸고요.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IT 기기, TV와 같은 IT 기기의 수요가 강세를 보였고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불어서 스마트폰의 패널이 OLED 패널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고 성장세는 이렇게 산업의 방향성, 변화에 따라서 지속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OLED TV를 출시를 합니다. 퀀텀 닷 OLED TV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도 삼성의 진출을 통해서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 IT 기기에서는 LCD를 넘어서 이제는 OLED에 대한 라인업 그리고 침투율 모두 다 노트북까지도 장악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 OLED는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12일 주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폰, 메타버스, 자율주행의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IT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과 속도 이러한 부분들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메타버스를 필두로 한 이야기들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반도체 공통분모 그리고 공통분모 두 번째로 통신 장비 말씀을 드렸고요. 메타버스를 필두로 XR 기기,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해서 OLED와 그리고 카메라 모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 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엣지 디바이스로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IT 기기들을 컨트롤하는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자동차 시동을 걸고요. 그 안에 있는 추운 겨울에는 먼저 히터를 작동시킬 수도 있고요. 예열을 할 수도 있고요. 집 안에 있는 보일러를 켜고
환기 기능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도 있고요. 집에 누가 왔는지, 택배함에는 물건이 도착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아파트의 여러 공지사항들도 스마트폰으로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디바이스 간 연결 중심의 컨트롤러로 이 스마트폰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를 넘어선 AI와 IoT를 합한 AIoE에 대한 이야기, 방송으로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안에 탑재되는 카메라 성능의 향상, 카메라 대수의 증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카메라 모듈 하면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XR 기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 모듈도 차량 한 대당 탑재하는 대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카메라 모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7% 정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성, 모바일에서는 6% 카메라 모듈의 성장이지만 자율주행에서는 29%, 그리고 메타버스 XR 기기에서 카메라 모듈의 연평균 성장률은 97%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늘 강조드립니다.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이 투자자의 시선으로 딱 보였을 때에는 우리 계좌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간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산업과 섹터에서 큰 수익이 났던 것처럼 산업부장의 산업 전망은 꾸준하게 한 발자국씩 앞서갈 수 있도록 22년에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전반적인 이슈를 좀 짚어주셨는데 꾸준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OLED 업종과 카메라 업종을 말씀을 드렸고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 섹터들이 또 내년도에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허반석 의원님께서 산업 부장으로서 산업 전망을 또 한 발짝 앞서서 지켜봐 주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지금 OLED와 카메라 모듈에서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핵심적으로 좀 살펴봐야 하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전기전자, IT 부품, 반도체, 통신장비, OLED, 카메라 모듈 이렇게 집중해서 산업의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통 분모가 반도체, 그리고 통신장비, OLED 카메라 모듈인데 이것을 또 상위 개념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은 메타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부품 업종의 패러다임을 이제 변화시킬 만한 때가 또 한 차례 온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필두로 한 XR 기기, 그리고 AIoE라고 말씀을 드렸던 스마트폰, 그리고 전장부품 자율주행의 키 카메라 모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과 산업의 방향성을 세 가지 키워드로 꼽는다면 XR 기기, 엣지 디바이스 컨트롤러,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 키 카메라 모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메타버스,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고 22년도에 잘 여문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러한 때가 22년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 XR 기기가 있다. 헤드셋에서 시작을 해서 그보다 조금 더 간편해지는, 작아지는 휴대성과 무게, 이런 것들이 가벼워지는 AR 글라스까지도 한 차례 확장되는데 이곳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꼭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작아지고 휴대성까지 편리해지는 모습이겠죠. XR 디바이스의 시장 규모가 연평균 성장률로 63%가량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무게까지 이 XR 기기가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본다면 최근에 헤드셋 개념의 디바이스는 500에서 800g 정도인데요. 22년도 상반기, 22년도 중에 150g 정도의 XR 디바이스, 글라스 헤드셋이 출시될 전망이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성은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부품의 이 자율주행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동차를 탈 때까지 꾸준한 산업, 관심 가져야 할 꾸준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카메라 모듈 시장은 지금까지는 앞
뒤에 주차를 할 때의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변을 보여주는 기능, 뷰잉 정도의 단계가 구축되어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센싱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ADAS,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카메라 역할, 라이다 역할, 레이더 역할이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이 22년도에 2.8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또한 연평균 성장률이 22%인데 25년도까지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의 개수가 6개로 확대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24% 이상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이 확인 가능한 부분, XR 기기, 차량용 카메라 모듈입니다. 이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이미 잘 가고 있는데 현재가 끝이 아니라 22년, 23년, 25년도까지 이에 대한 성장성, 결국 국내외 카메라 모듈 공급사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때까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끝으로 OLED 업종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서도 메타버스가 등장을 합니다. 눈으로 보는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이 눈, 헤드셋, 글라스에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것들의 성장성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OLED 탑재량 증가되고 있고요. 노트북용 OLED 탑재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OLED TV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 모두 다 드렸습니다. 올해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모두 다 좀 풀어드린 것 같고요. 이미 두세 달 전부터 강조드렸던 업종들이고 산업들이고 종목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아무리 많이 작전 리포트를 시청하더라도 내가 직접 매수하지 않으면 내 계좌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일 31일 금요일 오전 8시 특집으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가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내용 중에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종목들을 제가 곳곳에 좀 숨겨놓았습니다. 그 종목들을 잘 메모하셨다가 22년도에 더 늦지 않게 여러분들의 계좌의 관심 종목으로 또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책임질 종목들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전 리포트는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마지막 작전 리포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일 방송에서도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내년도 유망 업종 플러스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곳곳에 좀 숨겨놓으셨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특집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개인들이 그래도 우리 시장 1조 8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 전날에는 3조 원가량을 매도를 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팔자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또 고배당 섹터가 배당나기를 맞아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알려진 KT나 SK텔레콤 같은 통신업종 그리고 삼성증권, DB손해보험 같은 금융주들이 장중에 좀 낙폭을 확대하면서 시장이 하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달에는 이런 물량들이 다시 재차 들어오면서 시장을 랠리를 이끌 것이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때문에 매도했던 나의 자금을 다시 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내년도로 준비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도노리 스탁이라고 월화 저녁 6시 30분에 이렇게 상담과 함께 항상 내일장 전략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화요일에 방송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 마지막으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수요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 때문에 지수가 아침에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대응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매매 동량, 일별 매매 동량을 우리가 보게 되면 12월 셋째 주부터 해서 말일까지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져 왔었는데요. 특히 28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1조 9천억 거의 2조 가량 되는 회피 물량이 나왔고요. 생각보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뭐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서 뭐 주식을 파는 게 뭐 나쁜 일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 자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하게 되면 결국 세금도 걷지 못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팔기 싫어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뭐 굉장히 잘못된 그런 시스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항상 개인들의 물량이 출회를 했었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들의 물량을 저점에서 계속 받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 왔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국내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큰 요인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시가 이제 뭐 정말 12월 달에 상승을 크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을 알고 있는 기관과 외인이 과연 증시를 끌어올려 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개인들은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일단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 그런 부분들을 뭐 개인과 외인과 기관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11월 달부터 해서 외인들이 국내 증시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 약 6조 가량을 11월 그리고 12월 6조 2천억이라는 순매수를 이어왔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 보면 개인들이 약 1조 8,500억 정도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온 게 배당락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회피할 수 있는 부분들 배당락 이후에 다시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쓸데없는 법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또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일단 뭐 우리가 법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이런 룰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면 그런 룰을 또 활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처음 주식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내년 12월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당락이 걸리게 되면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은행주라든지 금융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주들 중에서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이제 배당을 5% 이상, 4% 이상 주는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고배당주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런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당락 때 주가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전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이런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배당락이 걸리면 당연히 이제 배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뭐 3월, 4월 결산 나오고 나서 이제 배당금이 5월쯤 되면 입금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배당 수익률 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고배당주들이 이제 조정을 보이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마지막 날 배당락일은
조정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일 시장 조정 나온 거 배당락일 때문에 이제 빠진 부분들을 제외한다라면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뭐 외인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2월 6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이어왔는데 대부분 굉장히 전기전자 섹터로 이렇게 수급이 좀 쏠리면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이제 전기전자 섹터에 수급이 이렇게 쏠려 있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이 개선되는 시점부터는 이 전기전자 섹터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시장의 흐름보다는 삼성전자라든지 우리가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뭐 훨씬 시장보다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배당 종목들 조정이 나온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12월쯤 아니면 11월쯤 아니면 가을쯤 해서 배당주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관련주들을 이미 떠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실 배당은 이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배당락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보너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추세적인 관점이 이탈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시세 차익이 좀 크게 나시는 분들은 뭐 사실 뭐 큰 걱정 없이 끌고 가시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기업들 중에서 성장성,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 보유 관점 여전히 유효하고요. 배당을 일단 많이 준다라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의 이익이 충분히 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미래 또 산업과 직결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관련 종목들은 파시기보다는 매수의 기회로 또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락 처음 겪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 과거의 주가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당락 이후의 주가가 물론 증시 영향 굉장히 크겠죠. 이제 2019년도 배당락 이후에는 올해 그 코로나19가 터진 것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시점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보게 되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한 며칠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을 하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들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접근을 하시고 결국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활용을 한 그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 생각에 어저께 빠졌던 종목들 특히 SK텔레콤이라든지 지금 증권주들 내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느긋하게 내려오길 기다리시면서 그날로 조금씩 잡아가신다면 며칠 내로 시세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거고요. 그 기점을 또 매도의 포인트로 삼아서 짧은 트레이딩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되겠죠.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때는 일단 배당락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수요가 끝났기 때문에 조정이 반등 이후에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주식이라는 것은 추세적인 관점에서 방향성을 맞추는 게임인데 상승 흐름을 타고 있던 종목들이 추세대 하단 자리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주들 배당락 이후 주가가 빠진 것을 하나의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장기적인 관점 접근하시는 분들, 아마 5월 달에 금리 인상과 함께 한 차례 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상반기, 특히 1분기까지는 좀 좋은 흐름들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두시고 항상 이 금리 인상 시점 오고 나면 실적 장세로 시장이 강하게 실적주들 위주로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준다라는 거,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부터 이제 내년도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고배당주들 저가 매수 기회 노릴 수 있다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드디어 많은 전략들을 좀 세워드렸는데 202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